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요즘 선거판을 아주 뜨겁게 달고 있는 인공지능, 바로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미래 선거 파워 플랜, AI 선거 솔루션 완전 가이드, 이 발췌본을 바탕으로 AI가 선거 캠페인 방식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자료를 보니까요, AI가 이제 뭐랄까,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에요. 선거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미 그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전 선거 방식에 좀 답답했던 점들부터 시작해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는지, 또 실제 성공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이걸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그 기존 선거운동 방식 말이죠.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웠는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예전 방식만으로는 유권자들 마음 먹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전통적인 방식이라 하면 보통 이제 길거리 유세하고 전단지 돌리고 또 전화로 지지해달라고 하고 주로 이런 물리적인 활동이 중심이었죠. 예, 그쵸. 발로 뛰는 선거. 네, 근데 이게 여론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론조사 한번 하려면 뭐 몇 주씩 걸리니까 민심이 바뀌는 걸 바로바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하, 시차가 있었군요. 그렇죠. 메시지도 대부분 좀 비슷비슷했고요. 모든 유권자에게 거의 뭐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개개인한테 딱 맞춰서 소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네, 일방적인 전달 느낌이 강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확 퍼지면서 판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또 소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반응이 오고 가죠. 네. 그리고 온라인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고 있어요. 누가 어떤 글을 올리는지, 뭘 검색하는지, 어떤 뉴스에 좋아요를 누르는지 이런 빅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분석하는 건 이건 뭐 불가능하죠? 엄두가 안 나네요, 정말. 네. 바로 여기서 AI가 뭐랄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겁니다. 아, 자료에서도 AI 없이는 선거를 논하기 어렵다고 아주 단언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대선 또 2024년 총선 이때 AI 활용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결국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이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핵심이 된 거죠. 그러면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첫 번째 주자로 공약 및 정책 개발. 이걸 좀 자세히 보죠. 아니 근데 AI가 어떻게 사람이 머리 싸매고 만드는 공약을 대신 만든다는 건지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입니다. AI는 먼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빨아들여서 분석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이제 인구 통계나 과거 선거 결과, 뭐 지역별 소득 수준 같은 전통적인 통계 자료입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네, 익숙한 데이터들이네요. 둘째는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랑 언론 보도 내용이에요. 특정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걸 바로바로 체크하는 거죠. 셋째는 소셜미디어 데이터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쫙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 어떤 단어, 예를 들면 뭐 전세난이라든지 취업 같은 단어를 많이 쓰는지 파악해요. 아, 감성 분석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쓰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그 자연어 처리, NLP라는 건데요. 이건 뭐 간단히 말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글이나 말을 이해가도록 가르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넷째는 검색어 트렌드나 온라인 커뮤니티 반응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뭘 많이 검색하는지 아니면 지역 맘카페 같은 데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청년 주거 지원 검색량이 갑자기 120% 늘었다. 이런 걸 포착하는 식으로요. 와, 정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네요. 네, 이렇게 모인 온갖 데이터들을 가지고 AI가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핵심 주제를 뽑아내고요. 이걸 뭐 토픽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또 성공했던 다른 정책 사례들 이런 걸 학습해서요.
어떤 공약이 특정 유권자 그룹에게 더 잘 먹힐지 예측하는 그런 기계학습 모델을 돌리는 거죠. 예측까지 하는군요. 네, 예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AI가 공약 초안을 딱 내놓으면 캠프 실무자들이 보고 피드백을 줘요. 이 부분은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 표현은 바꿔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AI는 그걸 또 반영해서 수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점점 똑똑해지기도 해요. 아, 스스로 학습하면서 발전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강화 학습 방식인데 AI가 혼자서 정책을 막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AI가 최종적으로 내놓는 결과물이 그냥 이런 공약을 발표하세요 하고 문장 몇 줄 써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아,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절대 단순한 문구가 아닙니다. 결과물은 뭐랄까 일종의 정책 설계 보고서에 가까워요. 보고서요? 네, 공약 문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예산이 대략 얼마나 들지, 추정치, 이걸 했을 때 어떤 정책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비슷한 성공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론 데이터를 봤을 때 예상되는 지지율 퍼센트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와, 세트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확대 공약을 AI가 제안한다면 그냥 슬로건만 띡 던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으로 약 1,200명의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다른 지자체 유사 사례를 분석해보니 연간 한 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정책을 도입했던 도시는 청년 실업률이 평균 2.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현재 소셜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예상 지지율은 73%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패티지로 딱 제공하는 거죠. 와, 이건 뭐 정말 다른데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까지 다 검토해서 주는 거니까요. 캠프 입장에서는 훨씬 믿음이 가고 의사결정하기도 훨씬 수월하겠어요. 맞습니다. 공약 하나 만드는 데 드는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네, 진짜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이론상으로는 정말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AI 전략으로 재미를 본 성공한 캠프가 있었나요? 네, 그럼요. 자료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아주 유명하죠. 2008년하고 2012년 미국 대선의 버락 오바마 캠프입니다. 아, 오바마 캠프. 네, 거기서는 오마니큐브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오마니 큐브요? 네, 이 시스템이 전통적인 데이터는 물론이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글들을 실시간으로 막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어 처리, NLP 같은 기술로 유권자들의 특징, 지역별 관심사, 예를 들어 중서부는 제조업 일자리, 젊은 층은 학자금 문제, 또 특정 공약에 대한 반응, 예를 들면 내슈빌 지역은 의료보험에 관심이 많은데 샌프란시스코는 동성결혼 지지율이 높다 이런 거. 이걸 아주 세밀하게 분석했죠. 정말 촘촘하게 분석했네요. 네. 이걸 바탕으로 AI가 맞춤형 공약 초안을 만들고 심지어 거기에 필요한 예산까지 추정해서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의료보험 확장 공약을 하려면 연간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하는 식이었죠. 아, 예산까지요? 네. 그 결과가 어땠냐면 공약 기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몇 달 걸리던 걸 몇 주로 확 줄였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공약을 내놓으니까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습니다. 와, 정말 효과가 컸군요. 네, 두 번째 사례는 2012년하고 2014년 일본 총선의 아베 신조 캠프입니다. 아, 일본 사례도 있군요. 네, 여기는 실시간 여론 반영, 이게 핵심이었어요. 당시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라인 같은 소셜미디어를 거의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글들을 분석해서 사람들 감정, 특히 불안이나 분노 같은 키워드를 딱 잡아냈어요. 아, 부정적인 감성 위주로 봤군요. 네, 그러다가 특정 이슈, 예를 들어 유학 비용이 너무 올랐다 같은 문제가 갑자기 온라인에서 확 떠오르면 AI가 즉시 관련 공약, 예를 들면 해외 유학 비용 지원 확대 이런 공약 초안을 뚝딱 만들어요. 그러면 캠프는 이걸 거의 24시간 안에 발표하는 식으로 아주 빠르게 대응했죠. 24시간 안에요. 정말 빠르네요. 네, 심지어는 AI가 이런 공약을 발표하면 지지율이 얼마나 오를지 예측까지 했어요. 예를 들어
유학비용 지원 공약 발표하면 젊은 층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실제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측 정확도도 높았군요. 네, 이런 기민한 실시간 대응이 당시 아베 캠프의 지지율 회복과 재집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데이터로 유권자 마음을 거의 실시간으로 읽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가끔 받는 선거 홍보물이나 SNS 광고가 왜 그렇게 제 관심사를 잘 알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공약 개발이 AI 활용의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 건 알겠는데 자료 목차를 슬쩍 보니까 이건 말고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꽤 많던데 다른 흥미로운 활용 분야도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총 14가지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걸 오늘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몇 가지 흥미로운 예를 들어볼게요. 앞서 본 공약 개발이 뭐랄까 전략의 뇌 같은 역할이라면 다른 솔루션들은 캠페인의 손발이나 입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와 손발, 입 비유가 재미있네요. 네, 예를 들어 AI 홍보 마케팅 자동화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건 제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카드 뉴스나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 숏폼 같은 홍보 콘텐츠를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텐츠 제작까지요? 네, 심지어 어떤 SNS 채널에 몇 시쯤에 올려야 반응이 좋을지 분석해서 자동으로 착착 배포하고요. 실시간으로 성과 분석해서 광고 전략을 바로바로 수정하기까지 합니다. 와, 정말 자동화네요. 그렇죠.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캠프가 유권자 그룹별로 엄청나게 세분화된 맞춤 콘텐츠를 뿌렸던 거나 영국 보리스 존슨 캠프가 좀 재미있는 영상이나 밈 같은 걸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던 전략 뒤에도 어쩌면 이런 기술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군요. 또 다른 건요? 또 다른 예로는 AI 유권자 타겟팅 데이터 분석 제7장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본 공약 개발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서 유권자를 아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확실한 지지층, 마음이 좀 흔들리는 부동층, 절대 안 찍을 것 같은 반대층 이런 식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특성을 파악해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가장 효과적일지 이걸 정하는 마이크로 타겟팅 전략을 짜는 거죠. 마이크로 타겟팅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과거 트럼프 캠프가 활용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던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방식이라든지 또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캠프가 지역별로 아주 세세하게 이슈를 분석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자면 AI 자동 메시징 소통 제8장도 흥미로운데요. 이건 AI 챗봇이나 음성봇이 24시간 내내 유권자들 문의에 자동으로 답변해주고요. 문자나 이메일, 카톡 같은 메신저로 개인에게 딱 최적화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챗봇이랑 음성봇까지요? 네, 인도 모디 총리 캠프의 모디봇처럼 챗봇을 활용하거나 이집트 LCC 대통령 캠프에서 음성봇을 사용했던 사례들이 있죠. 여기에다가 CRM, 즉 유권자 관계관리 시스템까지 연동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소통을 관리합니다. 여기서 CRM은 기업들이 고객 관리하는 것처럼 캠프가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그렇군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 외에도 자료에는 해외 거주 유권자랑 소통하는 AI 토크허브, 여기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 거주 동포들을 공략하는 전략도 나오고요. 부터 시작해서 저서출간 지원, 캠페인 운영 자동화, 후원금 모집 최적화, 이미지 관리, 투표율 예측까지 정말 다양한 솔루션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모든 솔루션들이 ERI, 선거 준비 지수라는 지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ERI라는 건 캠페인이 이런 AI 도구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 일종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캠페인의 AI 활용 능력을 진단하는 지표군요. 흥미롭네요. 정말 AI가 선거 캠페인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기술이라면 사용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아주 명확히 짚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다 라는 점입니다. 도구다. 네, AI가 아무리 똑똑한 분석 결과를 내놓아도 최종적인 판단과 실행은 결국 사람,
즉 후보자와 캠프의 몫이라는 거죠. AI의 제안을 그냥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법규 준수입니다. 유권자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직선거법 같은 관련 법들을 아주 철저히 지켜야 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법적인 문제, 또 윤리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죠. 네. 마지막으로 선거 환경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 모델도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로 계속 학습시키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야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자료에 나온 기술들도 2025년 기준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진화시켜 나가겠죠. 그렇군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AI가 선거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정말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확실한 건 AI 덕분에 선거 캠페인이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 중심적으로 또 고도로 개인화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방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유권자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하는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던져볼 질문이 있습니다. AI가 유권자를 이해하고 설득하는 기술이 점점 더 정교해질수록 이것이 우리의 정보 습득 방식이나 또 건전한 민주적인 토론 문화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네. 캠페인이 이렇게까지 개인에게 섬세하게 맞춰진다면 쏟아지는 이 맞춤형 정보들 속에서 유권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비판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동시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AI가 바꾸는 선거의 세계에 대한 심층 분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